HLB는 미국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들이 HLB 간암 신약을 올해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했다는 소식으로 신약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4년 5개월 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넘는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HLB의 22% 상승이 어렵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금요일 나온 22.65%의 상승은 HLB 역사상 정확하게 10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승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승률은 오늘 방송 주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HLB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쓴 것을 기념하여 신고가 경신의 의미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겸손과 겸양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교만과 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파는 실력 없는 자들의 겸손과 겸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다소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더라도 실력과 인사이트를 알리고 공감받는 것은 주식 분석가나 시청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더더구나 겸손과 겸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가며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방송은 대본을 작성하고 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투사나 추임새가 없는 관계로 방송 시간 대비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제작된 그래픽 자료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유튜브 방송보다 영상 제작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퀄리티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빨리 보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곳곳에 중요 포인트를 안내드렸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나 방송 의도를 이해하시려면 가급적 정속으로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출향파가 HLB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면 해당 구간이 바닥이 되거나 머지않아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3월 3일 방송에서도 HLB 그룹주 전체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며 전체 그룹주를 공개적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출향파가 처음으로 HLB 전체 그룹주를 동시다발로 추천한 날은 지난해 8월 24일 장전 코멘트였으며,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전인 8월 23일 방송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출향파가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중요한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장하였는데, 역시나 이번 매수 포인트도 예외 없이 적중하며 HLB와 그룹주 모두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2023년 출향파는 출향파 매매 시스템의 정교함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매일 장전에 종목을 추천하였으며, 해당 추천 종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매일지로 작성하여 공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향파의 매매 시스템은 출향파 차트 이론을 기반으로 수백만 개의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통계 정유의성이 확보된 매매 포인트를 포착하여 퀀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며, 과거 영상을 통해 검증해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한 매매 타점을 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당시의 투자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입니다. 출향파가 종목을 추천한 2023년 10월 11일까지 당시 지수 상승률이 5%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추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향파의 매매 시스템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출향파 매매 시스템에서 HLB 전체 그룹주에서 동시다발로 변곡점이 포착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에너지가 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수년간 HLB와 그룹주를 분석하면서 HLB 그룹주 전체에서 동시에 변곡점이 포착되었다며 한꺼번에 전 종목을 추천한 것은 지난 3월 3일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3차례만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체 그룹주에서 동시다발로 변곡점이 포착되어 추천한 날들이 모두 대상승의 시그널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그룹주를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가를 5분봉으로 보면 11시 20분부터 주가가 들썩거리며 상승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PBM 등재 기사가 가장 먼저 송출되었던 팝뉴스 송출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BM 등재 소식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HLB 신약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약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언론과 유튜브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출향파는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HLB의 급등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HLB에서 엑시트 플랜을 짜는 데 있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보통 전혀 예상치 못한 특급 호재가 나왔을 때는 지금 보시는 5분봉 차트처럼 아주 강력하고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LB는 PBM 처방 해상 목록에 등재됐다는 기사가 송출된 이후 계단식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호재도 아니었으며 개미들이 포모 현상으로 불타기 할 만큼 특급 호재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출량파는 진 회장이 증권사를 순회하며 진행했었던 IR을 요약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핵심 내용을 업로드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안내드렸듯이 보험 등재 관련 소식은 이미 진 회장이 IR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PBM 처방 해상 목록에 등재됐다는 것이 HLB가 FDA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무수한 난관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진 회장도 어렵지 않게 보험 등재를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PBM 처방 해상 등재가 분명 호재는 맞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호재도 아니었고 주가를 폭등시킬 만한 초특급 호재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왜 22%나 급등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상방 세력의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HLB의 시가 위치에서는 신약 승인 같은 초특급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면 세력의 개입 없이 하루 만에 22%나 상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임에도 세력의 깊숙한 개입으로 주가가 22%나 상승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고점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시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요일에 나온 22%의 상승이 호재 뉴스가 나와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도하에 상승이 나왔다고 판단했거나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와 상방 세력이 부랴부랴 매집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고 분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주식 투자 경력이나 HLB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린이임을 인증하는 것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분석한 주식 분석가들은 오늘 방송을 더더욱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힌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적극 활용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는 강력한 호재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나노코박스처럼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찌라시를 유포하거나 철진한 뉴스를 과대포장한 찌라시로 주가를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킨 것은 HLB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불타기하다 블루를 삼키거나 저점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으려면 세력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로 HLB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아주 잘 버텨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중위권의 수급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상당수는 이미 중도에 하차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중도에 하차한 이유는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변별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되었겠지만 차트나 시황에 대한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분석가들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튜브 주식 채널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는 주식이론과 차트 이론이 대단한 비기인양 유통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눈에는 중급 수준의 주식 분석이나 주식 유튜버들도 대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들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주식 유튜버의 시황이나 차트 분석이 알고 봤더니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허탈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르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식 실력은 퇴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수의 주식 유튜버들은 중급 수준도 안 되는 시황과 차트 상식으로 자신보다 더 초보인 주린이들에게 설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만이라도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과거 허위와 날조를 일삼았던 주식 유튜버를 팩트체크하며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당시의 방송 모토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듯이 이후 주식 분석가를 팩트체크하는 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출량파 채널의 주식 실력과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현재의 출량파 리더가 합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팩트체크 대상이었던 주식 유튜버는 HLB가 재료 대비 과도한 상승을 하며 최고점에 위치해 있음에도 주가가 앞으로도 몇 배는 추가 상승할 것이며
HLB 최저 목표가가 66만 원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린이들의 고점 불타기를 부추겼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지난 방송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넘어서 마치 자신의 분석이 모두 맞았다면서 있지도 않은 성과를 좌화자찬하는 방송을 반복했기 때문에 출양파 채널의 첫 번째 팩트체크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본인이 추천한 종목에서 끊임없는 허위날조 방송으로 주린이들을 현혹하였었는데 만약 출양파 팩트체크가 문제가 있었다면 출양파 채널을 고소하고도 남았겠지만 오히려 출양파 채널에 연락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방송 태도 또한 시정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출양파 채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일단락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출양파 리더는 논란이 생기는 팩트체크 대신 종목 추천 방송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출양파 채널은 팩트체크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HLB 분석과 종목 추천에만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HLB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특별한 상황이며 방송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짧게나마 어느 주식 유튜버를 또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팩트체크 방송과는 다르게 채널명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며 누군가를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주린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현명한 대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양파 채널에서 팩트체크했던 해당 유튜버는 자기보다 심한 사람도 있는데 왜 자기만 건드리느냐고 항변하면서 우회적으로 거론했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심하다고 했던 그분이 오늘 출양파 채널에서 언급하는 유튜버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 출양파는 앞서 언급했듯이 HLB 그룹주 전체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만한 어느 주식 유튜버는 당시 방송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당분간 어렵다고 언급하며 차마 거짓 방송은 할 수 없다고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팩트체크 방송을 중단한 이후로 다른 채널을 시청한 적이 없지만 해당 영상은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점이 출양파가 HLB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어 급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직후였기 때문에 출양파 운영진들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로는 신경 쓸 일이 없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에 처음으로 HLB 그룹주를 일시에 추천한 이후 두 번째로 전체 HLB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추천한 것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HLB는 첫 번째 매수가로 43,4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1월 18일 시가는 정확하게 43,450원을 찍었으며 시가가 최저점이 되며 7%를 넘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며 출양파가 강조했던 43,450원의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반된 분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유튜버는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의 예측대로 되고 있다고 허언을 하며 있지도 않은 성과를 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예측했음에도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면서 허위날조 방송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일탈이 자신의 과오로만 끝난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해당 영상은 좋아요가 12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영향받는 방송입니다. 또한 이분은 2019년 HLB가 역사적 고점에 있을 때도 주가가 앞으로 한참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에도 비슷한 영상을 수편이나 업로드했던 분인데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역시나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HLB 주가가 200만 원도 가능하다고 장담까지 했었지만 이후 HLB 주가는 2만 원대로 하락하며 예측이 무려 100분의 1이나 어긋났음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주린이를 농락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HLB 방송을 했던 주식 유튜버나 블로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에서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린이들의 투심을 펌핑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잘못된 분석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식판의 정직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출양파 채널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지난 금요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HLB 마감 코멘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HLB는 전체 보유 비중 중에서 16%를 익절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출양파는 회원들과 함께 그동안 소소한 물량으로 고점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며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은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출양파 방송을 신뢰하신다면 출양파가 회원들에게 강조했던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다면 출향파는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추천한 여러 종목에서 일부 손실이 난 수준이 아니라 HLB는 대부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리 최종 책임은 방송을 시청하는 투자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영향을 준 분석가의 도의적 책임마저 모두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트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보조지표를 사용하거나 공매도를 언급하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 창구의 동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분석인데, 현재는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매매 창구를 언급하며 하방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주가의 예후를 판단하려는 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공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력들의 패턴과 페이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식판에서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중에 막상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던 호재가 발표되면 급속히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린이들이 번번이 총알바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 이상으로 펌핑해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고점에서는 재료 소멸과 함께 매물을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고전적인 패턴이 아직도 흔하게 통용되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호재 뉴스가 재료 소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료나 호재의 크기만큼 주가가 단기에 급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HLB는 그동안 바닥권에서 특급 재료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2024년 HLB의 상방 세력들은 일반적인 패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린이들의 기대와 실망에 역행하는 패턴이나 페이크가 과감해졌기 때문에 2019년과는 역사적 신고가를 대하는 자세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출향파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HLB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가남 1차 임상을 통해 상방 세력들의 페이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와 상관없이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재를 하나만 꼽으라면 HLB의 오랜 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글로벌 가남 1차 3상의 임상 결과 발표라고 입을 모을 것입니다. 가남 1차보다 시장이 훨씬 협소한 위암 3, 4차 임상만으로 2019년 역사적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가남 1차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에 대한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했었으며, 드디어 2022년 9월 8일 에스모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의 글로벌 가남 1차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중국계 임상 환자로 아시안 비중이 83%나 되었던 임상 환자 분포와 부작용 데이터가 일부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임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생존기간인 OS 중앙값이 22.1개월로 세계 최초로 20개월 벽을 넘어서며 다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적인 데이터가 당시 가남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던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후의 주가는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된 9월 8일에는 8% 갭을 띄우며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중에 1.2%까지 하락하며 상방 세력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결국 3거래일 연속 길쭉한 음봉을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상에 실패한 듯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며 길고 긴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임상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란셋에 게재되며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역시나 주가는 바닥권에서도 재료 소멸에 준하는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자 출향파는 27,800원 자리는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추가 매수를 독려하였으며, 8월 23일 방송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주요 HLB와 HLB그룹주들을 바닥권에서 대거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천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는 27,800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으며, 추가 조정 시 대응 가격 또한 27,800원에서 4.6% 하락 구간인 26,500원에서 추가 대응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27,800원은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추가적인 페이크로 주가를 흔들어도 5%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을 출향파가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향파의 HLB 주가의 향방을 분석한 영상은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영상과 장전 코멘트는 언제든지 확인하시고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출향파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커리어를 걸고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했던 27,800원 자리는 정확하게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향파는 수년간 HLB와 그룹주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오면서도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며 공개적으로 추천한 것은 8월 24일을 포함하여 단 3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향파나 시청자 모두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HLB 그룹주 전체에서 보내는 상승 신호가 강력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이면 고의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출향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정교하게 포착하며 HLB를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출향파의 분석이 더 이상 우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출향파 영상은 좋아요 비율이 97%에 육박하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본인의 분석이 정교했다는 것을 여과 없이 설명드리면 이를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주식파는 실력 없는 자들의 겸손과 겸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다소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더라도 실력과 인사이트를 알리고 공감받고 바른 길로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주식 분석가나 방송 시청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겸손보다는 실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출향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향파는 3월 3일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HLB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되었다고 말씀드리며 출향파가 HLB를 분석한 이후 세 번째로 HLB 전체 그룹주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HLB 그룹주에서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잠시 후에 세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그룹주들이 출향파 매수가를 찍자마자 급격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전체 그룹주에서 변곡점이 포착된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출향파가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기록한 영상을 얼마 전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향파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너무나 많은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정교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입증해드렸습니다. 당시 추천했던 모든 증거 영상들은 한 편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하시고 직접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PBM 처방 예상 목록 등재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HLB 신약을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시킨 옵텀 RX는 미국 3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자회사이며 PBM은 주로 민간보험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PBM 등의 민간보험도 중요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의 공보험에 등재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BM 등재뿐만 아니라 등재 이후 선호의약품에 채택되는 것이 좀 더 까다롭고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처방예상 목록 등재는 보험 등재 과정의 첫 번째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호의약품 심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연 HLB 가남 1차 3상이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로 가치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 등재 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처방 예상 목록 등재가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로 더 활용 가치가 있을까요? 답이 뻔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세력이 어떠한 전략을 짜고 어떠한 페이크로 개미들을 농락하고 있는지도 느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주가를 띄우기 위해 호재를 적극 활용했다는 출향파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대응 방안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장중에 23.98%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최고가인 23.78% 상승을 넘어서는 수치인데 얼마나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에 장중에 24%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 것일까요? 당시 방송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1월 23일 급등은 이데일리 기사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을 보면 사실상 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로 통용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에는 새로운 소식을 보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이를 언급했던 주식 분석가는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데일리는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둔갑하여 기사를 송출한 것입니다. 이는 출향파가 진 회장의 IR을 분석한 영상을 통해서 CMC 실사를 언급하며 이미 동일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독 기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실상 신약 승인이라는 타이틀 또한 자극적인 어그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장중 27.98%나 상승하였는데 해당 기사만 믿고 고점에서 불타기한 개미들에게는 피눈물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실체 없는 나노코박스나 재탕에서 활용된 CMC 기사나 보험 등재 과정의 일부분인 처방해상 목록 등재가 HLB의 글로벌 가남 1차 3상보다 재료의 활용 가치가 좋았기 때문에 장중이나 종가상으로 급등이 나온 것일까요? 2019년 10월 24일에는 위암 3, 4차 임상만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었는데 현재의 HLB 주가를 견인했던 글로벌 가남 1차 3상 결과는 재료의 활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 당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HLB그룹주 분석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후 내용은 굳이 시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출량파를 신뢰한다면 더욱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약 승인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면 해당 기사의 순방향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급 호재가 나온다고 불타기를 하면 안 될 것이며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손절을 결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거래량인데 지난 금요일 거래량은 역사적 신고가를 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납득이 가능하며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역사적 신고가 위에서 안착한 이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다면 해당 이유를 분석하여 타당한 거래량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HLB의 과거 차트는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분량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차트로 목표 주가를 산출하려는 분석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선 상태에서 과거 차트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도 어느 정도 주가 향방의 힌트를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일봉과 분봉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방 세력들이 마지막 리뷰 직전에 피날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리뷰 이후에 피날레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동향 파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뷰 전에 주가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고점에 왔다고 판단된다면 익절 플랜을 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리뷰 전에 주가가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았거나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익절하고 신약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고점을 파악하는 것 또한 고도로 숙련된 차티스트라고 해도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019년처럼 단순하게 차트를 그려나가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열거하자면 파동과 추세를 봐야 하며 당일 일봉의 에너지와 거래량이 터진 분봉의 에너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호가창의 변화를 체크해야 하며 고점에서 나온 매매 물량과 저점에서 거래된 매매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당일 고가와 전일 저가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하며 그 반대의 추이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방법들은 초보자들이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해도 숙련된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을 모르는 것과 방법이라도 알고 대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출량파한테도 고점 대응 방안은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출량파는 매매 영상을 통해 공개했듯이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신고가 당시 일봉의 최상단에서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했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유력 파이프라인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위암 3, 4차만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10배나 폭등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점에 대한 파악이 용이했으며 차트 모양 또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기 때문에 역시나 대응하기가 수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차트 모양도 훨씬 더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서 열거했었던 많은 분석 방법들을 병합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출량파 회원에 가입하셔서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던 출량파의 고점 대응 전략과 최근에 보여드렸던 정교한 매매 타점을 공유받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 거래량은 1292만 주로 역대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권리락으로 인해 거래량은 일부 왜곡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으로 살펴보면 1조 800억 원으로 역대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물은 대부분 금융투자의 매물이었고 금융투자는 대부분 단타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주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금융투자의 선택은 틀렸다는 것이 22%나 급등한 주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연기금의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순매수에 동참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며 역대 연기금 순매수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 채권 금리가 하락하자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제약바이오와 성장주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코스닥 또한 HLB그룹주의 영향으로 제약 섹터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역시나 HLB그룹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HLB가 시총 12조를 넘어서며 지난 방송보다 시총 순위가 몇 단계나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총은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총에 따른 대응 방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 수급은 기관의 관망 속에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물은 금융투자의 단타 물량이고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그룹주 분석은 시간관계상 본 방송 이후에 별도로 업로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색으로 표기한 매수가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어느 초보 투자자께서 지정한 매수가는 해당 가격까지 하락을 예상하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주린이라면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드리면 제시한 매수가는 해당 가격까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해당 가격까지 조정을 보이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 16일 이후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정교한 매매 타점을 연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약 승인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출량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량파 채널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용방송에 현혹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대부분 익절했던 경험이나 최근 고점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에 활용했던 출량파의 정교한 매매 스킬은 만족스러운 피날레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량파가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 비중의 90% 이상을 익절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최고점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3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해당 매매 스킬을 최대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 개편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출량파 멤버십은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사유로 멤버십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가 며칠 만에 복구되었는데 멤버십 서비스 중지 이후 긴급하게 개설했던 멤버십 카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 개설했던 카카오톡 멤버십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카톡 멤버십이나 유튜브 멤버십은 나름 강력한 인지도와 사용 편의성이 확보된 반면 멤버십 카페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할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서비스의 장단점을 안내드리자면 우선 유튜브 멤버십은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과거의 게시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와 자동 결제 서비스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동영상에 특화된 서비스인 만큼 영상을 재생할 때 압도적인 사용자 편의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나 이번에 경험했듯이 아무런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지되는 것이며 고객센터의 대응이 다소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카톡 멤버십은 익숙한 카카오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친숙한 사용 환경이 강점이며 알람 기능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편하게 보기 위해 회원방 내에서는 채팅이 금지됐으며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거나 게시물을 메뉴별로 분류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멤버십 카페는 메뉴별로 게시물이 분류되어 있으며 소통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난한 서비스지만 유튜브나 카카오톡처럼 상대적으로 강점이 될 만한 요소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멤버십 카페는 가입 후 2달째가 될 때부터는 하루 전까지 결제를 완료한다면 월 이용료를 12% 할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따라 멤버십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에 안내드린 1:1 채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향파가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비 중에 90% 이상을 익절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최고점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3차 상승파동이 나오면 해당 매매 스킬을 최대한 적용할 예정입니다.